장동기 때부터 엽서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사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고민이 남들이 부여 보면 볼 게 없다 가잖아요. 이거 씩 지나가고 말고 쓰레기나 놓고 가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볼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 백제탑 말씀드렸지만 백제탑이 제 술래잡기 하던 곳이에요. 올라가서 술래잡기, 돌로는 안 깼어요. 한 번도 안 깼을 거예요. 올라가서 술래잡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플라타나스 나무 그 잎사귀 주워다가 이제 뭐 큰 집에 갖다 떼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고 했던 상황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금해서 삼국에서 삼국사기도 읽었지만 다 허물은 텃밖에 없잖아요. 텃밖에. 그런데 만화가들이 그림 그리고 화가들이 그림 그리고 해버리니까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나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 그림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65점인데 이때 제가 그랬어요. 군에다가 이것 좀 그림을 사라. 사놓으면은 이 자체가 테마가 돼서 하나의 부여거리가 된다. 분명히 그때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화가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싸게 이렇게 넘겨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한 1억 정도면 됐었을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어거지로 하면. 지금은 곱하기 열에도 어려워요. 10억 밖에도 안 돼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 그림들이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모아보자 해서 책을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작전을 썼어요. 무슨 작전을 썼냐면은 보통 관광객이 딱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은 당일날 왔다 저녁에 휙 가잖아요. 자동차 얼마나 좋아요. 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부엽 팔경을 보면은 1박 2일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도저히 못 봐요. 저랑 같이 답사 8곳을 하더라도 1박 2일 아니면 죽어도 못 봐요. 이거.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부엽 팔경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본 게 더 많은 거예요. 부여가. 안 본 게 보여. 아니야 이거부터. 팔경을 보다 보면 안 본 것들만 옆에 사이사이 빠진 것들 다 그 귀한 것들이잖아요. 부소상 같은 경우도 잠깐 스치는 상황 안 보여주거든. 또 나중에 혼자 와서 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을 집어넣었어요. 1박을 해야 된다 부여에서. 근데 1박만 해도 될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완전 불기신 작전을 여기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요 2시간 지금 2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강의 듣고 나면 여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전문가 되면은 부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거 윤재한이 떠드는 건 저 정도 떠드는 내가 알고 있는 요거 더 있으니까 요거까지 양념이 돼버리면 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제가 요청했던 것이 본인들 걸로 다 가져가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딱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얼마나 떠드나 보자. 근데 보시면서 필요한 거 다 찍으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랬던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에 대한 한풀이로 이걸 썼던 얘기였고 어쨌든 고맙죠. 서울에서도 전시 한번 했는데 이걸 또 기광 선생님 그 전시장을 또 그림을 또 그리셨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고암 정경래라는 양반한테 돌에다가 석각을 한 거예요. 석각을 했는데 금성산 정암 부산 산책 백제탑 석조 북남 열 곳인데 이게 작품 사이즈가 얼마나 실물 사이즈가 요만한 돌 사각짜리예요. 그래서 사면에다가 사경사경에서 돌 2개거든요. 이게 돌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분한테 제가 이것을 한 3개월을 강의를 해줬어요. 서울에서 신부엽 팔경을.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문구들이 다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했는데 이게 참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요게 뭔지 아세요? 금성산 조망이죠. 자, 금성산에 올라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시네. 금성산. 어떠셨어요? 금성산 거기 가보니까 부소산하고 비교해서? 부여가 다 보여요. 금성산에 올라가시면. 근데 삼국유사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백제 전성기 때 밤이 되면은
신선들이 삼산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제시대 때 신선들이 밤에 왔다 갔다 했다. 봉화불이죠, 봉화불. 그죠? 옛날에 봉화자리에 지금 뭐가 있죠? 통신탑이 다 있죠. 봉화가 보통 한 30리 단위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그 여수수처 끝에 하고 저쪽 부산 그쪽 끝에 하고 신의주 쪽하고 그러니까 신의주 쪽하고 함경도 저쪽 끝에 하고 거기서 네 곳에서 그다음에 수로 해주 쪽에 수로에서 5개의 봉화가 쫙 올라오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온대요. 그게 그 책을 보면은 그럼 남산의 봉수대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 다섯 군데에서 오는 불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임금한테 다음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통신탑, 봉화대를 썼던 곳이 지금도 통신탑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다리 있는 곳을 잘 보셨어요? 다리 있는 곳에 옛날에 나루가 있던 곳이에요. 옛날에 편하게 썼으면 지금도 당연히 써요. 그러니까 옛날 거 안다고 옛날 게 아니고 옛날에 더 편하게 썼으니까 항상 요새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길이 어디로 나는데 아시죠? 물길 바로 옆으로 길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개를 만약에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고개가 올라가죠. 산등성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고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노력을 가장 들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처리들이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더 그랬죠. 자동차도 없고 힘쓸 수 있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서 삼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성산하고 오산, 오석산 그 왕릉 앞에 있는 거 알죠? 오석산. 그 다음에 부산. 요 세 산. 그래서 그 세 산을 이렇게 형상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으시더니. 금성산 중앙에서 세 산을 딱 집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작가라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탁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낙화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백제탑하고 국납지는 선화공주님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몽환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작품이 있고 또 하나 무량사 매월당 같은 경우 소나무 이게 김시습 부도 뒤에 가면 소나무가 멋진 것이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 소나무하고 무량사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무량사가 임진왜란 때 불탄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임진왜란 때 무량사가 불타요. 우리가 매표소 내부 들어가서 앞에 헝한이 있죠. 다리 건너가서 무량사가 왼쪽에 있고 헝한데 거기가 원래 무량사 터예요. 거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고 중창불사한 거예요. 거기. 다시 임진왜란 때 거의 모든 게 싹 없어져요. 여러분 승병들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니까 저거 임진왜란 저거죠? 일본 병들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아리 3층 석탑. 이거 고려시대 석탑인데 굉장히 길쭉길쭉하니 어디에도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한산사지 서기도 하지만. 그리고 대조사 미륵보살 석굴. 대조사 석굴이 전설에 보면 백제시대 겸익 선사가 황금새가 막 날아간 곳에서 세웠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굉장히 이건 나무가 더 멋있죠. 그 불상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불상 같은 경우는 대조사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데가 굉장히 다트잖아요. 한 뭐 20m도 안 되잖아요. 탑하고. 근데 이 높이가 대조사 미륵보살 일상이하고 은진미륵하고 관촉사 은진미륵하고 다 보셨죠, 두 개 다. 근데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즈는 비슷한 느낌 안 드세요? 비슷한 느낌 드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관촉사키 한 18m고요. 이거 대조사 미륵보살 한 10m쯤 돼요. 사이즈는 더블 차이인데 왜 우리 느낌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느낄까요? 이게 선인의 지혜예요. 뭐냐면은 이 대조사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고, 그 관촉사 건 좀 멀리서 보게 돼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 보이게 느낌은 같잖아요. 근데 이 대조사 것이 관촉사보다 한 50년 정도 먼저 조성이 된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 거거든요.
근데 전설은 백제시대 전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아이러니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요거 주암리 은행나무. 주암리 은행나무가 1500년 전에 뭐죠? 맹자평인가요? 맹자평이 심었다는 전설이 있고, 여기에는 거기 가면은 어르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하지만 여덟 어르신 계시죠? 그 옆에 사시는. 네, 이수복 선생님. 그 어른한테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런 분 계시면 전 모시고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그분 설명을 직접 듣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장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역병도 물리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1500년 맹자병이 심었다 이런 얘기 해놓았는데, 작가가 이게 은행잎같이 생겼죠. 은행잎에다가 500년, 1500년 주황색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십시다. 요거 아까 우리 사진 보셨죠? 요거. 요게 이제 관패대사 부여 신궁 그 조감도인데, 이 그림은 흔히 어디서 보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거의 완성이 됐다가 80% 이상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하다 보니까 이제 때려부시고 불지르고 했는데, 여기에 있던 목재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부여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의 나무들이 멋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대부분 거기로 갔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목재들은 부여중학교하고 부여고등학교 쓰는 판자로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군청 앞에 계백장군 동상 있죠? 그 어느 분이 만드신지 아세요? 김남조 시인 남편이 만든 건데, 이름이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이렇게 자꾸 까먹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든 분하고 같은 분이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무나 만든 게 아니고 꽤 유명한 한 건데, 그 나무, 근데 거기에 네 그루의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섬잣나무. 섬잣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디서는 울타리나무로 지금 쓰고 있어요. 부여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 가면은 그걸 울타리나무로 쓰고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토양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지금 성황상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네 그루가 있었죠. 네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한 그루가 남아있고, 그건 어떻게 나머지는 어디가 죽었나요? 세 개가? 군청 관계는 두 개는 죽은 건가요? 그러면? 대충. 네. 하여튼 뭐 근데 그것이 동남아 쪽에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쪽 섬잣나무거든요. 수종이. 한번 그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요거는 창산 신맹선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그 그림을 그리던 양반이에요. 서울학교 나온 양반인데 창산상에 하시는데, 이 양반이 문매나 이런 걸 잘 그렸는데, 아까 요것이 이제 요 문매 부소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됐고, 창산 신맹선 근하신명도 한 거고, 요 두 가지 지도를 창산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사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식의 그 작품들은 지금 그냥 이 카페에서 그냥 관광 안내자들은 써도 흠이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퀄리티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니면은 현대인 작가들한테 저런 식으로 무슨 맵에서 만드는 그지도 말고 좀 격조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약간 차별화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자, 아까 이제 변한다고 했죠. 금성산 조망. 이것이 87년에, 그 다음에 이게 98년, 그 다음에 이게 2007년. 지금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곳에서 지금 10년 날. 근데 앞에는 그 윤준호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이고, 옆에는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디죠? 여기가 지금 동남 아파트죠. 여기 화지산이고, 그다음 여기 뭐 보이지? 연탄공장이죠. 이게 기억나세요? 연탄공장.
지금 박물관짜리죠, 여기가. 여기 천수답 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봉덕묘지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 계셨었는데, 그 이장님인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박물관이 들어왔어요. 천수답 논을 없애고, 박물관에 들어갔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청소년 수련원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죠, 여기. 여기가 그 도로보다 한 3, 4m 낮은 저거였어요. 논이었어요, 논. 이 자리가. 논자리고, 예. 이거, 그렇죠, 여기. 여기가 지금 정민사지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저 전매점짜리죠, 이게. 그것이 이렇게 이제 여기 공지였다가 정민사지 박물관에 들어앉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지금 여기는 청소년 수련원이 와 있게 되죠. 여기 남녀공원 향겨 있는데 여기고 남녀공원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부산은 그 자리 그대로 있죠. 부산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10년 단위로 봐도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도 본인 집 앞에는 문화유적지는 가까운 데 있는 거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록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풍부해지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보여드리는 예를. 자, 그걸 좀 확대해봤어요. 여기 정림사지 5층부터 백제탑이죠. 그 다음에 이게 부여중학교란 말이에요. 제가 다닐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시험용, 여기가 농사터거든요, 원래. 논 있고. 여기가 지금 연못자리죠.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연못이 몇십 년 전까지 그냥 논을, 밭으로 쓰였으니까 용도가 엇비슷하죠. 그냥 그 땅에다 그렇게 썼던 그런 식의 얘기들. 지금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지가 이렇게 넓어졌죠. 이렇게 쭉 이렇게 넓어졌죠. 그다음에 이 전매청 제사공장 없어진 거 아시죠? 불뚝 없어지고, 백정민학교 이것이 지금 쭉 밀려나갔죠. 이렇게 좀 털리고 넘어가고, 저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지금 동남아파트가 여기 있죠? 여기가 동남아파트. 여기가 지금 박물관짜리. 이게 왕포리 가는 길, 그죠? 저희가 중정리에서 살아가지고 여기 초등학교 때 이제 등교 중이기도 하고, 여기 백정민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 박물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죠. 도로가 열렸었고. 전화국이 아직 없나요? 여기 아직 없을 때인가? 네, 전화가 없을 때인가. 이 사진은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남녀공원이고 체육관이 지금 청소년들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 논. 이거 기억나시죠? 저거 맥 있기 전에 보릿고개. 보릿고개 언제 잘린지 아세요? 아마 1915년 이후 같아요. 이게 1915년 이후. 지금 이제 이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부소산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이것이 이제 김수문 선생님 그 부여 박물관이니까 이게 71년도 부여군 자료에서 이제 뽑은 거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박물관짜리. 박물관가 무덤 공동묘지를 없애고 발굴조사 할 때 여기 연탄공장 보이죠? 이제 동남아파트 생겼고 연탄공장 있었고 여기 요거 동남아파트 땅 여기 7마지기가 저희 선친이 한 20년 갖고 있던 건데 팔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동남아파트 돼가지고 아버지 한 서너 달 아파 누웠어요. 서너 달 아파 누웠는데 이해 가더라고. 그랬겠더라고. 근데 또 하나 여기도 우리 논이었거든요. 연탄공장. 팔고 나니까 연탄공장 됐어.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하고 없으신 분이구나.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근데 여기 천수답 논이었고 이쪽은 무덤이었고 현재 박물관 여기 앉아있는 거 아시죠? 새롭죠? 이런 그림 보니까 멀지 않은 과거 얘기들. 자, 연탄공장 보이시죠? 천수답 논 보이시죠? 여기 도살장이가 그렇죠? 여기 도살장 있었죠? 여기 이제 서공묘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요것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니까. 아까 그 사진 길게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부산 쪽에서 쳐다보는. 이건 부산이죠. 유채꽃 폈을 때가 꼭 뭐 유채꽃에 떠 있는 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뻐서. 그래서 이건 부산 떠내려온 산. 이 부산 전설 아시죠?
백제 성왕이 천도를 했잖아요. 부여로 공주에서. 근데 천신제를 안 한 거야. 안 하고 내려오니까 그 저기 하늘의 천재가 화가 난 거예요. 싸가지고 해가지고 비를 석 달려를 막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청주에 있던 산이 쭉 떠내려오고 청주에 있던 산이 쭉 떠내려오다가 이제 요 위치에 부산이 왔어요. 딱 왔는데 호암리에 호녀가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천정리 호녀가 살았는데 비가 하도 오니까 뭐 어떻게 뭐 하나 하고서 딱 호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산이 떠내려가는 안 보이던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 떠내려간다 하고 소리 팍 지르니까 이 부산에 살던 산신이 깜짝 깨가지고 쳐다보고 진짜 떠내려서 팍 세웠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그래서 뜰부자 몇 살짜리 저기 부산이에요. 그래서 떠내려온 산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떠내려온 산 같죠? 저 어렸을 때 여기 홍수 기본이잖아요. 백강 쪽에 사는 사람들 기본 물바다거든요. 백강이나 그 이제 새마을 지나서 거기 다 그쪽은 다 물바다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86년도에는 저희 집이 저기 성결교회 뒤 거기였었는데 우리 집 1층 다 덮었더라고요. 성결교회 뒤 거기 슈퍼 옆에까지 왔으니까 물이. 근데 물이 항상 오는 곳이라 장마가 지면은 다 물바다니까 얘네 섬이 분명히 떠 있는 섬이 되잖아요. 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산 전설이 생긴 거였구나라는 것이 좀 나중에 이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 앉아서 부여를 보시는 거 이제 다 기본 줄거리는 아셨고 거기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백강 동네 아시죠? 오늘 아까 가보니까 얘보다 조금 덜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개에 약간 지는 상황이고 뭐 동네 사진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요것이 1943년도 사진이에요. 백강 동네가 아름드리였어요. 이런 아름드리였는데 이 아름드리가 요 밑에다가 저걸 그 앞에 그 억새 같은 거 있죠. 그 습지 같은데 그걸 벼가지고 쌓아놨었대요. 쌓아놨는데 거기에 불을 잘못 질러가지고 그 타가지고서 얘가 없어져서 자선목을 심어갖고 한 60년 정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얘가 동매라고 해서 동지 때 피는 꽃이에요. 매화가. 연경에서 그 백강 선생님이 가져오신 건데 새우를 그 중에 하나 여기 한 건데 근데 동지 때 한 개만 딱 피더라도 그 향이 동네를 전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경에 또 피고 두 번을 폈었다는데 그것이 현재는 그렇지도 않고 한 4월경 요 때만 피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요. 대제가 가보셨죠? 지, 통, 재, 심, 일모, 도원 지극한 통증이 마음에 있으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뭐냐면은 그 병자호란 겪었잖아요. 우리가 청나라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국토가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어요. 표종이 또 붙잡혀가서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임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백강 이경여 선생이 상국 우리가 영의정을 했어요. 영의정을 했는데 그 양반이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청나라를 치자 북벌을 하자 이런 기계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 북벌 하자 했던 고려시대 때 윤관 장군 정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강 선생이 그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효종이 그걸 딱 보고서 비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북벌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참아라라고 써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1600 이게 백강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손자 이명인가 하가 그 우암 송시열이 정읍에 적어돼 있을 때 뭐죠? 뭐라 하죠? 갑자기 귀양 갔을 때 그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대자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기다 글씨를 써놨죠. 글씨 한 글자가 이만 시간 아시죠? 그죠? 여기 사람 높이 요 정도가 돼요. 사람 높이 정도. 그 다음에 청은당이라고 또 내려가다 보면 글씨 암벽에 글씨 있는 거 아시죠? 계단 내려가다가 중간점으로 왼쪽 위쪽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옆에 쪽에 물 있는데 약수터 있는데 저는 불상 되게 이쁘더라고요. 고려시대 불상 정도로 되는데 약수터를 짓고 계신 불상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매화 있고 그 다음에
요 대제각 글씨 보이시죠? 이 대제각 글씨는 처음처럼 아시세요? 처음처럼 소주? 처음처럼 소주 글씨가 신영복 선생이 쓴 거잖아요. 신영복 선생이 감옥 생활할 때 한문 공부를 배웠어요. 한문 글씨. 근데 그 가르친 사람이 정향 조병호라는 선생이에요. 근데 조병호 선생 글씨가 여기 이 대제각이라는 이 글씨도 있고, 그 다음에 청룡사 아시죠? 부산에 절 있는 거. 부산에 절 있는 거 청룡사 그 글씨도 조병호 선생 글씨고요. 그 다음 무량사 가면은 무량사에 오하루에 옆에 줄여 쭉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정향 조병호 선생 글씨예요. 꽤 많아요. 그리고 정향 조병호 선생 글씨가 영일루에 인빈출일이라고 써 있는 글씨 있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이 범인자고 빈 손님, 그러니까 인시의 손님은 해가 뜬다고 이런 식으로 인빈출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정향 선생만 해도 쭉 이렇게 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여에. 근데 그렇고 지통지신 일모도원이 경기도 가평 대보리에 있고, 이것이 그 우암 선생 충북 괴산의 무덤이에요. 무덤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거리고, 이제 사람 얼굴 대충 글씨 사이즈 나오시죠? 어느 정도 글씨 큰지. 이거 꼭 가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계보를 찾아갖고 해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성정화에서 자원대라는 이 글씨도 우암 송시현 선생 글씨죠. 자원대 전설 아시죠? 백제왕이 그 왕흥사에 일단 참여하러 갈 때 이 자원대가 귀합단이 수북정 있는 데가 자원대가 아시죠? 거기에서 망배를 먼저 해요. 근데 거기 딱 앉은 거 스케줄을 아니까 신하들이 미리 불을 떼놓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앉아보니까 맨날 올 때마다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석이라고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원대라고, 스스로 따뜻해지는 바위라고 해서 자원대라고 해서, 이 글씨가 우암 송시현 선생 글씨예요. 약화음이라는 글씨도 그렇고요. 자, 금성산 조망에서 이거는 그 오용길 선생이 그때 2007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가들 20여 분 그렸던 그림들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보셨죠? 조항사 가보셨죠? 금성산에. 네, 금성산 조항사 가면은 이 비로자나 불상이 계세요.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불상이 원래는 이렇게 발굴이 되셨었어요. 1910 몇 년도인가에. 어느 분이, 어느 노인이 꿈을 꿨는데, 나의 땅속에서 좀 나 좀 꺼내줘서 그것을 파보니까 이 불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목해갖고 이렇게 캤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요 간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간석이 있잖아요. 요거, 그죠? 사면 간석이 있는데 여기는 사천왕상이 그려져 있는데, 저거는 1986년도가 홍수 났을 때 뭐 무너지면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제 몸 맞춰놓은 그 상황이에요. 근데 요 불상이 이렇게 발굴된 것이 이렇게 얼굴을 좀 수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 대웅전이라는 글씨 사실은 비로자나불이 직원인이에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요게 지권인이거든요. 손가락지, 말권, 지권인, 수인이라고. 근데 이거는 법이나 이런 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진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게 있는 지혜이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양반이 오면은 그 원통 버전 그 불상에 따라서 그 당호가 달라요. 아시죠? 대웅전 하면은 석가모니 불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원통 버전 하면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다 달라요. 뭐 주전불이 다 다른데, 여기는 비로자나불이 있는데 대웅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씨를 누가 쓴지 아세요? 노천 월화스님이 쓰신 거예요. 노천 월화스님 아시죠? 조계종 그 정풍운동 하셔가지고 하신 분인데, 여기 군수리 분이에요. 군수리에서 나셔가지고 그 총무원 종장도 다 하시고 하셨던, 원로 하신 요양반이 쓴 글씨랑 아마 예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색깔이 다르죠? 불상 색깔이 다른데 왜 다르겠어요?
요 앞에를 그라인더로 다 갈았어요. 예쁘게. 좀 심각한 생각이 드시죠? 문화재 파손 이런 거. 근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깨끗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는 신앙의 입장에서 저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저것 때문에 지금 문화재 지정이 좀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인데, 요 뒤에는 흙이 붙여있는 그냥 그 상태가 있고, 그전에는 이것이 그 백해치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 백해는 좀 벗겨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뭐 전설이든 넘어갈게요. 목탑 관련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보셨어요? 이런 그림? 요것은 일제강점기 때 1920 여기에 보면은 저것이 없어요. 그죠? 백화점이 없어요. 백화점이 29년인가요? 26년, 29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1929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죠. 요건 이제 요새 찍은 거고요. 근데 그거를 언제 또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운 좋은 날도 있었어. 요 작품이죠. 제가 찍었어요. 이런 운도 생기더라고요. 많이 자주 보고 뭐 하다 보니까 같은 걸 한번 그냥 나와봤고요. 그다음에 고란사의 이런 모습들 보셨어요? 고란사의 이런 모습들. 이것이 1900년도에 그 은산 숭박사를 뜯어나가면서 한 거예요. 이게 1900년 이후예요. 근데 은산 숭박사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주지 스님이 기둥이 무너져가지고서 기둥을 하나 하려고 주황대 은행나무가 다 가지를 하나 잘라갖고 고개를 넘어갔대. 넘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고 절은 폐사했다는 전설이 그쪽에 있어요. 그 동네에. 근데 찾아보면은 진짜 폐사가 돼가지고 고란사에 와 있어요. 그 절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와가 옛날 거잖아요. 이 기와가 어떤 거냐면은 옛날 소방서자리에, 그러니까 국경찰서자리 그 뒤쪽에 그 제1교회 있죠. 감리 제1교회. 그 교회가 원래 이 지붕이었어요. 그 지붕을 뜯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개화를 이건시킨 그 개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좀 무너진 모습도 있다가 유리창으로 있었던 모습 기억나시죠? 70년대. 이거 또 바뀌어요. 흑백 칼라 뭐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모습이기도 하죠. 요거 이제 박재동 선생님이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하고, 고란사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근데 필체가 비슷하죠. 필체가 비슷하죠. 송광사라는 그림하고 글씨하고. 근데 옆에 그림이 있는 거 아세요? 글씨하고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중롱거사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 난을 친 거고요. 또 요거는 해강 김규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예요. 근데 해강 김규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가 요거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백마장강이라는 거. 혹시 백마장강 어디 있나 아세요? 글씨가 사자루의 강 쪽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고란초 있는 거, 눈 내린 모습, 봄의 모습. 이쁘죠?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국파사나 이석시, 이거는 석벽 홍춘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백제 시인데 이 목각으로 된 건데 지금 이게 없어요. 지금 아마 어디 보관하고 있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 주지스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행방에 대해서는. 근데 식상세는 홍순승이 이제 글 쓴 건데 요건 나라가 망하니까 그 풍산도 옛날과 다르구나 하면서 쭉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것들 이렇게 얘기 쓰시고요. 낙화암 글씨인데 이 낙화암 글씨가 이 연도가 꽤 제가 추정을 해냈는데 우암 송시열이 형이 송시묵이라고 있어요. 송시묵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부여현감을 딱 1년을 해요. 그게 1654년이에요. 그래서 1654년에 아마 이 낙화암 글씨며 자원대 글씨며 조롱대 글씨며 그 글씨를 다 썼지 않겠느냐, 새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설이에요. 제 설인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동춘당 선생이 그때 송시묵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부여 현 관하에 있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당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자기 동생은 대학자니까 그래서 글씨를 썼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이거 그렇게 별로 많이 틀리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여기 사자루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영일루,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임비칠, 아까 정향 조병호 선생님이 쓴 글씨고요. 요거는 원곡 김기승 선생이라고 홍삼꾼이죠. 독립운동도 하셨던. 그 다음에 요양반 제자가 지금 무림 김영기 선생이라고 아시죠? 저기 사비부는 김종필 선생님이 쓰셨나요? 저기, 그죠? 논산서 넘어오면 사비부는 김종필 총리 글씨죠. 글씨고, 그 다음에 부소산에 들어가는 사비문인가요, 그거? 부소산문. 그것이 무림 김영기 선생님 글씨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남제가 아니라 구들에 가다가 그 공원에 미마지비 있죠. 미마지비가 원곡 김기승 선생님 글씨예요. 그게. 그러니까 글씨나 이런 걸 가지고도 부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내용들 알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뒷계에 월함지 있는 거 아시죠? 뒷계. 골프 연습장인데 부산 밑에 뒤쪽에. 여기에 월함지라고 달이 잠겨있는 연못이에요. 월함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영일루라고 되어 있는 원래는 영월대예요. 영월대. 달월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자루라고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소월대예요. 달을 보내는 곳입니다. 자, 가만 보세요. 잠겨있는 달을 맞아가지고 빠이빠이 보내는 곳이 부수산이에요. 옛날에 달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던 거 아시죠? 지금 전기 이런 거 없었어요. 호롱불보다는 달이 더 밝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문화가 굉장히 훌륭한 거죠. 보름달. 사실은 전구가 발명되면서 우리 밤의 문화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살인을 한 거죠. 잠잘 수 있는 것도 얘가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 잠잘 권리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부서산을 개발하려면 월합지와 영월대와 송월대를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밤에 와서 이걸 보고 가야 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부여서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벚꽃 필 때 이쪽 얼마나 이뻐요? 영일루 쪽 완전 죽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보면 막걸리 한잔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럼 운전은 어떻게 해요? 자고 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함정만 생각을 함정.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딱 알면서 이 세 가지를 다 봐야지 부여를 진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삼산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금성산, 오산. 우리 삼산 등반대회를 하면 이건 1박 2일 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1박 2일 해야 돼요. 스토리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올봄에 나라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 뒀다 동대산 딱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박물관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삼산정이라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이. 와, 얘들이 백제를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써먹는단 말이에요. 요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거 술생각 안 나세요? 달 반절이 술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이로라는 만화가 선생님이 판화를 만든 건데 이 전시장을 갔어요.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한테 시를 한 수를 알려드렸죠. 수위 원륜 천상도 그 누가 말았던가 달이 하늘에 있다고. 취간 대저 분명도 취에서 잔 밑을 보니 분명히 도꾸라져 있는데 배경 원력 보고 잔을 기울이니 달 또한 내 뱃속으로 들어가느나 표리 청광 교배고 안과 밖에서 청광이 교환이 이안이 즐거운가. 박수 안 쳐요? 농담이죠. 근데 이게 이여령 장관님이 이 시를 저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드렸고 해석을 김영국 선생이랑 저랑 해가지고 한 건데 지은 게 누군지 아세요? 저기 장암의 상진 재상 있죠? 그분이 지은 거예요. 상진 재상이 지은 이 정도 하나는 애우고서 다니면 술값 잘 안 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가 언제냐면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서 아들내미 둘을 딱 앉혀놓고 술상 놓고서
한두 장 딴거 미훈 약간 취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시를 읊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사이로라는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이 시는 모르면서. 그래서 이 시를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럼 이걸 쓰겠다고.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맞바이 아시죠? 여기가 이제 상진 선생 아버지가 아버지가 여기서 주무시다가 이제 할아버지구나. 주무시다 빛 받으러 왔다가 잠자는데 너희 노랭이가 너 빛 받지 말고 친구한테 하지 말고 이제 가라. 그러면 너한테 제상 하나 점지해주겠다 해서 태몽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요월대 아마 요월대 자리죠. 상진 선생님이 한던 요월대와 월파적이 근방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파인 뭐가 있어요. 위에 가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데도 한번 좀 개발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쭉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집 유허지가 있어요. 그곳에 유허지가 있고 지금 요 콘크리트 집 바로 뒤쪽에 유허지가 있고 간부능곡도 있죠. 간부능곡도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 아시죠? 서울에 서초동에 상문고등학교가 요건데 그 옆에 상진 선생 무덤이 있어요. 상문고등학교 그 상이 상진 선생 상 그거예요. 상식 이해되시죠? 여기 시리즈를 쭉 알아놓으면은 얘기가 되죠. 뭔가 이렇게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요거는 그때 좀 제가 부여 홍보해 주려고 하다가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제가 당한 케이스인데 이게 아마 그 경향신문 기사일 거예요. 경향신문에 조은찬 기자가 있던가 누구였던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 잘 아는 기자가 있는데 부여가 저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제문화재. 근데 백제문화재 누가 와요? 잘 안 오지 홍보도 안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서울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저기 전양반 우암 송시열 대큰 글씨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부여에 우암 글씨 큰 거 많은데 그래가지고서 하다가 뭐 페인트가 옆으로 나왔다면 뭐 어떻게 했거든요. 제가 했더니 그 사진 좀 줘봐 해서 했더니 그걸로 그냥 기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행사 기간 동안에 아마 그 페인트 칠한 거 그거 보러 사람들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거 전문 용어. 이것이 아마 저 뭐죠? 무슨 조선 뉴스에도 나오고 아마 대부분 많이 기사들 많이 봤는데 그리고 나서 기자한테 제가 그랬죠. 야, 너 이거 말이 되냐?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 아니었잖아 했더니 지가 초고를 했는데 그것이 막 나갔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자들은 불가원이거든요. 어려워요. 칼 양날이라 언제 찔릴지 몰라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재청 그 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게 뭐였을 것 같냐고 그거 뭐 당신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고 주사했던지 뭐 했겠지 않느냐고 뭐 등등 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런 딴 얘기고 요것이 이제 이종구 선생님이 낙화한 그림이고 요건 이희재 선생님 요건 저기 박재동 선생님 김하 선생님 분명히 낙화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죠?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고요. 이제 막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백화점입니다. 그다음에 백화점 글씨가 두 개인 거 아시죠? 우화민영식하고 저거 뭐죠? 석정 안종원 두 분이 쓰신 거죠? 현판이 두 개예요. 한 개 아니에요. 꼭 가서 보세요. 이런 모습 옛날에 보셨죠? 요새는 볼 수 없지만 요거 벤마 장강이 고란사를 쓴 아까 해강 김기진 선생님이 쓰신 글씨예요. 똑같은데 요거는 해강 일기에 1921년 8월 14일인가 썼다고 딱 해강 일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 기록 찾는 게 한 10년쯤인가 걸렸어요. 얘기 듣고서 해강 일기 찾아가서 전거를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뭐가 있어야 이렇게 좀 찾아져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단초들이 한 20-30년 동안 모은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고생했지만 여러 선생님들은 요걸 바탕으로 일단 저를 밟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봤으니까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럼 기본인 거예요. 그럼 보고 나면 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저는 원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백자는 뭐냐면은
반월성 반월강산이 태극수, 태국의 지형에서 취했고, 마는 백마가 재갈을 풀고 풀밭에 누워 고개를 돌리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취했으며, 장은 사비강 물결이 바람을 맞아 일어나고 길게 흘러 쉬지 않는 기세에서 취했고, 강은 물반 흙반인 반도강산이 억만 년 동안 쉼 없는 데서 취했다. 뜻이 얼마나 좋아요. 백마장강. 강자가 장자가 쫙 흘러가고. 그렇죠. 이거 잘 인식 안 하셨었죠. 이제 앞으로 인식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만 달라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가가 백마장강을 이렇게 확 그려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백마장강 사자로. 요건 그러니까 의친왕 이강이 그린 글씨죠. 1919년 5월달에. 19년 3월달에 3.1운동 실패하고 2달 있다가 한 거니까 얼마나 비분간개하게 막 이렇게 글씨를 힘이 넘치죠. 비분 쌓여있는 글씨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계산도 뜯어다가 옮긴 거죠. 계산도 홍산. 맞아, 저 인천 계산도 글씨가 좋더라고요. 이거. 개자, 산자, 로자예요. 이게. 부여박물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삼충사는 인창 유치웅 선생이 쓰신 거. 요 그림 누가 그린지 아시죠? 저 산동 오태학 선생. 중앙대 예술대학장 하시고 중풍 맞았는데 오른손으로 그림 못 그리니까 노력해서 왼손으로 지금 현재 그림 그리고 계시는 부여고등학교 실행가요? 이름이? 이 양반이 1960년대, 60년, 61년, 62년에 그때 문봉호 장관 선생이 최고 대통령상이니까 그걸 3년 동안 하셔가지고 이미 그때 저것이 돼버리죠. 최고의 원로가 돼가지고 그 그림을 계속 그리죠. 그러면서 백마강 귀암 쪽에서 해가지고 그냥 물고기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다음에 천정 이상범 선생하고 그다음에 문보 김기창 선생하고 이런 양반들한테 이제 계속 사사를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삼충사, 그러니까 부여신궁 자리, 부여신궁 터예요. 이게 지금은 덮었지만 부여신궁 만든 곳이 지금 밑에 다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백제탑의 이런 모습들이 있고, 제가 2시간이 짧다고 한 거 아시겠죠? 사실은 2박 3일 해야 되는데. 백제탑 이런 모습 괜찮지 않은데요? 자, 한 5분이나 10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퇴근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백제탑이 대당평 백제국 비명. 대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는 것을 기록한 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게 써있죠. 그 탑본이고.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탑의 원래는 사리탑이에요. 백제탑이고. 그것이 용도가 전이가 돼서 기공탑이 돼서 부서지는 것을 면했죠. 그러면서 백제의 예술을 전달해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탑이죠. 굉장히 멋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림사라는 글씨가 기와가 발견이 돼서 고려시대 때 정림사라는 정림사탑이 된 거고요. 이게 1942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은 충청남도 부여군의 소정방 석상 이렇게 써있어요. 소정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정 4년 제1군단에서 요것이 1915년이에요. 그러니까 1915년 당시에 이거 비로자나 불상을 소정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공탑이 있고 소정방이 있어야 세트가 맞잖아요. 이게 불상인데 고려시대 불상인데 그렇게 일제가 역사 왜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왜곡한 것을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죠. 부소산을 내려왔다 줄줄줄 정림사태가 때 쭉쭉 하는데 5층 석탑과 돌로 된 사람의 조각물이 뭐예요? 소정방이라는 거죠. 제가 배운 교과서를 구한 거거든요. 70년대 초반에 요것을 그랬더니 그래서 아하 내가 소정방으로 했던 것이 이게 맞는구나.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됐고 그렇게 내가 자라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요건 문화의 전파 부분인데 넘어가고요. 군락지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가 국남지 1960년대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눈 넘기고. 그다음 국남지 이런 모습들. 여름. 벌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른 아침에 가셔야 벌을 볼 수 있어요. 향도 많고 연꽃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수시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건 국남지 연꽃 뭐 이건 신대 아주 그런 거. 이건 또 서정주 선생님 또 연꽃 시. 이런 가을 국화전시 모습도 있었고, 이런 안개 낀 모습도 흔히들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겨울의 모습도 눈 많이 온 날 한번 아침에 가볼 사람 많지 않아요. 한번 오시고 이런 모습들. 여기 오가수연이죠. 거기에 이제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청룡이 날아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무량사 옛날 모습. 또 이거 고색창에는 눈빛에 비춰가지고서 간접 조명으로 돼서 저기 뭐죠? 요거 단청의 모습들이 이렇게 된 것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이 사천왕상 있는 데가 앵글로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도 괜찮고요. 이런 모습들. 같은 앵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런 거 괜찮겠죠? 비교를 해보니까 좋죠, 이게. 나름 다 볼만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주변이 아까 정양 조병호 선생님이 쓴 글씨인데, 천금지석 산이층,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산을 베개 삼아가지고 월초운명 회의전,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고 바다를 술잔 삼아가지고 대치거연인지 뭐 크게 취해가지고 딱 춤을 추려고 하는데 각형장수 개골류, 긴 소매자루가 곤륜산에 걸릴까 두렵다. 이런 정도 시 하나를 딱 외워놓은 기계대가 대단하죠. 이게 여기에 써있는 이 글씨예요. 정양 조명원. 근데 이것은 진묵대사가 지은 시인데 이 양반이 그 임진왜란 끝나고 중창 불사를 한 양반이고, 이게 진묵대사 구도고, 요게 그 영정모신. 이것은 저쪽에 있어요. 어디냐? 전북에 거기 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량사. 요게 7m, 12m쯤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탱화예요. 1600년대 조성이 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김실 선생 자화상이고, 이럴 때 그 상사화가 핀 거 아시죠? 요 모습들. 자화상들. 그 다음에 김실 선생 사리고요. 사리가 요 사리탑에 지금 없어요. 현재 그 무량사에 가 있죠. 이제 계절의 모습들, 가을 모습이 상당히 예쁩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장아리 5층, 3층 석탑. 여기 노반이 바뀌었죠. 뒤집어 놨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뒤집어 놓으면 안 될까요? 유리 건판 사진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장아리 3층 석탑에 요 상하로 된 요만한 사이즈예요. 지금 박물관에서는 전시를 잘 안 해요. 옛날에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실물 사이즈 요건데 제가 요거 하도 상하로 된 게 멋있고 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볼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륵불, 이런 옛날 모습들. 벚꽃 필 때 한번 가보시면 하죠. 장엄. 근데 겨울에는 또 이런 모습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고, 이목상 선생, 이재 선생님이 그린 거고, 이게 인양반이 그렇고, 대금부는 이런 모습, 이런 공양도 한번 했었고요. 그 가시 깨졌을 때 새벽에 해 뜨기 전에 12월 20 며칠경에 동짓집에서 갔더니 뒤에가 빨개지더니 점점 빛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러면은 원래 그 미륵보살은 서쪽에서 동향을 하고 있어요. 동향을 하고 있는데 그 안대의 기준이 동짓날 해 뜨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촉사 미륵보살도 똑같아요. 관촉사 미륵보살도 동짓날 가서 보시면 해가 거기서 딱 떠요.
여기 해가 딱 떠요. 그럼 거꾸로 밤새 기도한 사람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개념이 되잖아요. 빛이 쫙 서광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기 깨졌던 거 아시죠? 여기 소나무까지 눈이 와서 쫙 떨어져서 깨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이제 다시 수리해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수리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수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수리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으려고 이제 사진을 집어넣었던 그런 예고요. 이것도 봄여름 가을 사진 한 장 모아놔갖고 요게 사람 6명 반인 거 아세요? 둘레가 6명 반. 직접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세계 만화가들을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요거 세 번째 가는, 그러니까 코스 중에 한 4-5개 가야 되는데 세 번째가 방문을 했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스케줄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만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앉아가지고 스케치를 하다가 갔어요. 이런 모습들. 이수복 선생님 모습들. 그 다음에 화가들이 이렇게 다리게 그렸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돼요. 백제금동대왕은 아시죠? 이것의 뜻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원교라는 박사가 이거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외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박물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친구인데, 10년 전쯤 해서, 그러니까 93년도에 발견이 됐죠? 신광석 관장이 할 때, 그 주차장 만들려고 하다가 발굴이 됐죠, 그게. 그런데, 이거 그냥 보면, 와, 크다, 아름답다, 이 정도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근데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황이죠. 용이죠. 봉황은 하늘을 뜻하죠. 용은 물을 뜻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악사 5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북도 있고 종적도 있고 그 다음에 금도 있고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러기 5마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능선이 층이 5개예요. 그럼 자꾸 5가 나오죠. 용발톱도 5개예요. 그러면은 양, 오행, 음양오행이 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의 입은 뭐예요? 불이나 기운이죠. 불이나 기운인데 그 불이나 기운에 의해서 연꽃이 폈죠. 그 불에 의해서 연꽃이 확 폈어요. 근데 연꽃에 생물들이 있죠. 근데 불교에 연화 화생 사상이 있어요. 연꽃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는 사상이에요, 불교에. 그러니까 이 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보통 인동당초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고불고불하게 하는 거. 근데 저 구름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름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하늘이 되는 거예요. 천개. 천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신선들이 막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신선 사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태평성대가 되면은 봉황이 절로 날라와 음악 소리를 내고 춤을 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뭐죠? 향로죠. 향로면은 뚜껑이 여기 열리죠. 열려서 거기 향을 피우면은 구멍이 여기 지금 11개인가 뚫어놨죠. 나중에 어거지로 뚫고. 그럼 거기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죠. 자, 올라온다 생각해보세요. 연기가 올라오면 저 봉황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그럼 게 춤추는 형상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향을 피우는 순간 태평성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산해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평성대가 되면은 봉황이 절로 날라와 음악 소리, 악사가 연주하죠. 음악 소리를 내면 춤을 춘다. 그러면은 아까 박근수가 그 얘기했죠. 봄이 와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랬나요? 봄이 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워서 봄이 오는 그런 얘기했죠. 태평성대가 와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 향을 피워갖고 태평성대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대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예술로 승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백제의 예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점까지 올라가. 극상. 이해되시겠죠? 자부심 가지세요. 이게 한류의 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삼국통일 되면서 전 한반도로 다 퍼져나갔고 지금 우리들한테 다 돼 있어요. 모든 문화는
보는 순간 습득이 돼요. 여러분이 보시고 듣는 순간 본인 것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부심 가지면 하죠. 가서 구역 박물관 가서 요거 하나 요 정도 설명해 놓으면 박수 소리 나와요 거기서. 근데 조금 아니 박지장님 아까 농담이었고. 그러니까 요 상황 정도는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단초가 됐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그죠? 뭔가. 그다음에 또 요거 하나 보셔야 돼요. 요거 유인원 기공비 아시죠? 근데 여기 용 비늘 보이세요? 용 눈 보이고 여의주 보이고 지금 현재 상태 요거 이렇게 된 거 아세요? 1300년 동안 요 상태였는데 10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요것도 뭐였죠? 아까 충성심 많은 사람이 그라인더질 열심히 받았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두 가지 마음을 왜 우리나라를 왜 멸망시켰냐 이런 백제 후손다운 갸륵한. 근데 요거 하고 그냥 보시지 마시고 경주에 가시면은 저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까먹었네. 이게 누구와 문무대야? 아니.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에 요거 이수가 있어요. 똑같죠 형태가. 근데 격이 얘보다 얘가 더 격이 높죠. 저가 고민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얘는 중국의 황제의 장군이고 이 사람은 이게 제후였어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니까 좋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서 문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고란사에 있는 이게 약사열에 고란 약수가 된 것이 약사열에 있어 이게 조선 고족도부에 있는 건데 부여 박물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에 와 있는 것이 좀 고란사로 갔으면 두 불상이 그건 좀 어떻게 행정적으로든 뭐 문화적으로든 하여튼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두구가 있거든요. 박물관에. 근데 지금 요 입상 요거는 지금 보여요. 요거 입구 쪽 가면 있는데 요거 좌상은 근데 약사열에는 지금 안 보이시더라고요. 밖에는 어디 안에 수장고에 넣어놨나? 그리고 이게 습기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상하지 않지 습기 없는 곳에 보면 자꾸 깨져요. 저 그래서 부여 저기 정림산 5층 석탑 어렸을 때 그 전매창 앞에 있는데 물 잘 쓰기 있을 때 늪지었잖아요. 그것이 백제탑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안 상하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이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산 등성에는 똑같이 화강암이고 계곡도 화강암이고 계곡 물 흐르는 데는 화강암이 짱짱한데 위에 산 등성에는 다 푸석푸석한 마사토가 되어 있잖아요. 그 물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변하니까. 그래서 탑에는 물이 항상 있어야 돼. 이것은 지금 석굴암도 지금 물을 뺐잖아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관촉사 은진미륵 같은 경우도 또 물기를 아래로 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끼가 생기거든요. 눈에. 그것도 잘못된 거고 백제탑도 그 늪지 있는 거 그것을 없애서 물 밑으로 다 빼버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석하고 물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보존이 돼요. 이건 수북정이라고 유한지 선생님이 착용했다는 거고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다 부여에 있는 거예요. 어르시대. 행전하고 400년 넘은 거 아니죠? 석성동원에 있는 거. 꽃 피고 열매 맺고 여름도 좋고 이목상 선생 아까 신동엽 이것도 이목상 글씨고요. 여기 부여고등학교에 있는 이어령 여기 이제 부여고등학교에 있는 칩이에요. 현실인데 이것이 세종문화회관에 있고 있고 이 두냥반을 놓고서 이제 제가 사진 찍는 모습 평창로 그다음에 이제 그 내산초등학교 아시죠? 그다음에 이거 임천 이 소나무 그다음에 이거 저기 그 덕림병사 앞에 돌배나무 있는 거 이런 모습 보셨어요? 덕림병사 벚꽃 필 때 꼭 가보셔야 되겠죠? 이 백꽃하고 벚꽃하고 약간 얘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잘 맞춰서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망고들나무 이건 가림수라고 보호수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이 잘라갖고 이 탑도 되고 이제 다리도 되고 일단 그런 거 석지가 똑같다는 거
정각사,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윤재원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